강지호는 서울의 최상위층이 모인 펜트하우스에서 성대한 파티를 열었다. 이곳은 그의 힘과 부를 자랑하기에 완벽한 장소였다. 값비싼 샴페인이 오가고 유명 셰프의 음식이 끊임없이 제공되며 서로의 권력과 명성을 과시하려는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지호는 소파에 앉아 자신의 친구들과 농담을 나누고 있었다. 세상에 설득할 수 없는 사람은 없어. 지호는 샴페인 잔에 흔들며 자신만만하게 말했다. 돈이든 매력이든 내가 마음만 먹으면 누구라도 내 뜻대로 움직일 수 있지. 그의 말에 친구들은 웃음을 퍼뜨렸다. 하지만 그 웃음 속에는 의심과 도절의 기운이 섞여 있었다. 그렇다면 한번 증명해봐. 친구 중 한 명인 재훈이 도발적으로 말했다. 돈과 매력으로 누구든지, 아무리 이상적인 조건에 맞지 않는 사람이라도. 지호는 그들의 의심을 재미있어하며 웃었다. 물론이지. 너희가 누굴 데려오든 상관없어. 그 순간 또 다른 친구가 스마트폰을 꺼내며 화면을 지호에게 보여주었다. 그렇다면 그녀는 어때? 이름이 이나라야. 동네의 작은 서점을 운영하고 있지? 꽤 고질이 세고 재벌들 같은 사람들을 싫어한다고 소문이 자자하더라. 지호는 화면 속의 사진을 바라보았다. 이나라는 그의 주변에 흔히 있는 세련된 여성들과는 완전히 달랐다. 화려한 외모 대신 편안한 스웨터를 입고 책을 정리하는 모습이 담긴 그녀의 사진은 무언가 진솔한 느낌을 주었다. 하지만 지호는 오히려 이런 차이가 흥미로웠다. 그는 승부욕이 불타오르는 것을 느꼈다. 좋아. 그녀로 하자. 지호는 단호히 말했다. 한 달 안에 그녀를 내 여자친구로 만들겠어. 내 방식대로. 다음 날 아침, 지호는 이나라의 서점을 찾아갔다. 평소 자신이 드나들던 화려한 쇼핑몰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의 공간이었다. 서점은 아늑하면서도 오래된 책들로 가득 차 있었고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따뜻하게 비쳤다. 이나라는 카운터에서 손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녀의 표정은 밝고 친근했지만 지호가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그의 고급 정장을 보고 눈빛이 잠시 날카로워졌다. 무슨 일이세요? 그녀가 물었다.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차가운 기운이 느껴졌다. 지호는 자신의 미소를 유지하며 말했다. 책 몇 권을 사고 싶어서요. 추천해 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이나라는 잠시 그를 살펴보다가 고개를 끄덕이며 서가 쪽으로 걸어갔다. 취향이 어떤지 말씀해 주시면 도와드릴게요. 지호는 그녀를 따라가며 말을 걸었다. 사실 저는 북서보다는 다른 일로 더 바쁘게 살다 보니 잘 모릅니다. 하지만 이 서점은 굉장히 따뜻한 분위기네요. 이런 공간을 운영하시다니 대단하세요. 이나라는 그의 말을 듣고 고개를 돌렸다. 책은 좋아하세요? 아니면 여기 와서 그냥 분위기만 즐기고 싶은 건가요? 지호는 잠시 당황했지만 금세 평정을 찾고 말했다. 솔직히 말하면 책을 통해 새로운 사람을 알아가고 싶어서 왔습니다. 이런 공간에서 특별한 인연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이나라는 미소를 짓지 않았다. 그렇군요. 하지만 저는 그런 이야기보다는 책을 사랑하는 사람이 이곳에 오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지호는 이 여성이 자신이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강한 인물을 직감했다. 지호는 계속해서 그녀의 관심을 끌기 위해 몇 가지 책을 골라 계산대에 올려놓았다. 이 책들 마음에 듭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 자주 올 수 있도록 커피를 대접할 기회를 주시면 더 좋겠네요. 이나라는 잠시 그를 쳐다보다가 가볍게 한숨을 내쉬었다. 저희 가게에는 커피를 파는 시설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손님들과 개인적인 시간을 보내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책이 필요하면 언제든 오세요. 하지만 그 이상은 기대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지호는 그녀의 냉담한 태도에 당황했지만 오히려 흥미가 더욱 커졌다. 그는 서점 문을 나서며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예상보다 훨씬 더 어려운 상대였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도전할 가치가 있다고 느꼈다. 그날 저녁, 지호는 친구들과 만났다. 그녀는 만만치 않은 상대야. 그가 말했다. 하지만 내가 해내겠어. 그녀의 마음을 얻는 건 시간 문제일 뿐이야. 그는 서점에서의 짧은 대화를 떠올리며 다시 한번 계획을 세웠다. 그녀가 단순히 거절했다고 해서 물러설 자신이 없었다. 오히려 그녀의 고집과 독립성이 그를 더욱 자극했다. 하지만 이나라 역시 쉽게 넘어가려 하지 않았다.
그녀는 지호의 표면적인 매력을 꿰뚫어보며 그가 단순한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리고 그것은 앞으로의 이야기가 더 큰 긴장감과 충돌을 만들어낼 것을 암시했다. 지호는 자신의 돈과 매력을 넘어 그녀에게 다가갈 방법을 고민하게 된다. 이나라는 과연 그의 진정한 의도를 알게 될 것인가? 강지호는 이나라의 단호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강한 성격이 그의 흥미를 더욱 자극했다. 그는 자신의 전통적인 접근 방식이 통하지 않을 것을 직감하며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결심했다. 그렇게 며칠 후 지호는 다시 서점에 나타났다. 이번에는 서점 문 앞에서 망설이지 않고 안으로 들어섰다. 다시 오셨네요. 이나라는 카운터에서 책을 정리하며 지호를 보자마자 말했다. 그녀의 말투는 예의는 지켰지만 여전히 차가운 느낌이었다. 이번에는 무슨 책을 찾으시는 건가요? 지호는 서점 내부를 둘러보며 웃었다. 사실 이번에는 책 때문이 아닙니다. 제가 도와드릴 일이 없나 해서요. 이나라는 미간을 찌푸리며 그를 바라보았다. 도와드릴 일이라니요. 제가 뭐가 필요한 것 같아서요. 지호는 진지한 표정을 지으며 말을 이었다. 지난번에 이 서점을 보고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런 공간이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작은 소원을 하고 싶습니다. 서점 리모델링이나 필요한 시설 확충 같은 것들 말입니다. 그 말에 이나라는 눈살을 더욱 좁혔다. 후원이라니요. 저는 제 서점을 자립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부 도움은 필요 없어요. 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말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제안했다. 그럼 이렇게 하죠. 제가 후원이 아니라 투자자로서 접근하겠습니다. 당신의 서점을 기반으로 독립 서점 체인을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요? 당신이 대표로 운영하시고 저는 조력자로 돕는 겁니다. 이나라는 그의 말을 듣고 잠시 침묵했다. 그 제안은 어느 정도 현실적이었고 그녀의 서점이 재정적으로 힘든 상황임을 생각하면 무시할 수 없는 아이디어였다. 하지만 그녀는 지호가 진심인지 아니면 또 다른 속셈이 있는지를 확신할 수 없었다. 고맙지만 저는 제 방식으로 이 서점을 키울 겁니다. 이나라가 결국 말했다. 투자든 후원이든 필요 없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은 제가 알아서 합니다. 지호는 실망한 듯 보였지만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의지가 담겨 있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서점을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서 이곳을 응원한다는 것만은 알아주세요. 그는 카운터에 몇 권의 책값을 지불하며 덧붙였다. 그리고 앞으로도 자주 올 테니 너무 경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나라는 그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의 의도를 의심했다. 그가 무슨 이유로 이렇게까지 집요하게 자신에게 접근하려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가며 그 생각을 억눌렀다. 며칠 후 지호는 또다시 서점에 방문했다. 이번에는 조금 다른 접근 방식을 택했다. 그는 그녀가 좋아하는 작가의 책을 미리 읽고 그것에 대해 대화를 시도했다. 혹시 최근에 나온 이 작가의 책 읽어보셨나요? 그는 책 제목을 언급하며 대화를 시작했다. 정말 감명 깊더라고요. 이나라는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이 책을 읽으셨다고요? 그녀는 다소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생각보다 깊이 있는 독서를 하시네요. 지호는 웃으며 말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서점에 자주 오다 보니 자연스럽게 책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추천해준 책도 꽤 좋더라고요. 그들의 대화는 서서히 길어졌고 이나라는 조금씩 그의 진정성을 느끼기 시작했다. 지호가 단순히 억지로 접근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세계를 이해하려 노력하는 모습에 조금은 마음이 누그러졌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자신이 속한 세상과는 너무 다른 사람이었다. 지호는 이나라와의 대화에서 자신이 점점 변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그는 단순히 그녀를 이기기 위한 대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삶과 가치관에 끌리는 자신을 발견했다. 그녀가 가진 진솔함과 강인함은 그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것이었고 그의 마음을 흔들기 시작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자신이 시작한 이 모든 것이 결국 내기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에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그의 친구들은 여전히 그를 놀리며 언제 성공할 거냐고 물었고, 그는 그들에게 어떤 대답도 하지 못했다. 점점 더 이나라는 그에게 단순한 내기 이상의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다. 어느 날, 지호는 이나라에게 작은 이벤트를 준비했다. 그는 그녀의 서점에서 특별한 북클럽 모임을 여러 동네 사람들과 함께 책을 나누는 시간을 마련했다. 이나라는 그의 의외의 제안에 놀라며 물었다. 왜 이런 걸 준비하신 거죠? 대체 무슨 이유로요? 지호는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단순히 서점의 고객으로서, 그리고 이 공간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무언가 도움이 되고 싶었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이 공간에 열정을 가지고 있는지 알게 되었으니까요. 이나라는 그의 말에 잠시 당황했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그 이벤트는 성공적으로 끝났고 그녀는 그가 보여준 행동에 대해 처음으로 감사의 말을 전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서 의문을 품고 있었다. 그는 정말로 변하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이것도 그의 계획의 일부일까? 지호는 그녀와의 관계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음을 느꼈지만 여전히 그녀의 마음 깊숙이 들어가기에는 많은 벽이 남아 있음을 깨달았다. 동시에 그는 자신이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진정으로 그녀에게 빠져들고 있음을 점점 더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지호는 그녀와의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더 진심으로 다가가지만 이나라는 그의 과거와 숨겨진 의도를 알게 될 날이 다가오고 있었다. 강지호는 자신의 계획이 예상보다 훨씬 더 복잡해지고 있음을 느꼈다. 이나라는 그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강인하고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었고 그는 점점 그녀에게 더 진심으로 끌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의 내기가 여전히 그의 발목을 잡고 있었다. 친구들은 계속해서 그의 상황을 농담거리로 삼으며 성공 날짜를 물었고 지호는 그저 애매하게 웃으며 넘어가곤 했다. 그러나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점점 더 큰 죄책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지호는 자신이 참석해야 하는 재벌 모임에 이나라를 데려가기로 결심했다. 그는 그녀에게 직접 초대장을 건네며 말했다. 이런 자리는 별로 좋아하지 않으실 것 같지만 제가 특별히 함께 가주셨으면 합니다. 당신의 존재가 저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이나라는 초대장을 받아들고 잠시 망설였다. 이런 자리에서 제가 어울릴 수 있을까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런 화려한 세계와는 거리가 멀어요. 지호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그런 점이 당신의 매력이에요. 저는 당신이 누구보다 빛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의 진심 어린 말에 이나라는 결국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행사 당일, 이나라는 자신의 서점에서 손수골은 검소하지만 우아한 드레스를 입고 나타났다. 그녀는 자신이 그 공간에 어울리지 않을 것이라는 불안감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지호는 그런 그녀를 따뜻한 미소로 맞이하며 말했다. 당신은 누구보다 아름답습니다. 행사가 시작되고 지호는 그녀를 데리고 여러 사람들을 소개하며 다녔다. 그의 친구들과 동료들은 이나라를 흥미롭게 바라보았지만 일부 사람들은 그녀의 외모와 배경을 은근히 비웃으며 속닥거렸다. 이나라는 그런 시선을 무시하려 노력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서서히 불편함이 쌓여갔다. 한참 후 지호의 친구들 중 한 명이 일부러 이나라에게 접근해 불쾌한 질문을 던졌다. 이런 자리에 오신 건 처음이신가 봐요. 조금 어색해 보이시네요. 이런 환경에 익숙해지는 건 꽤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는 비웃음 섞인 미소를 지으며 말을 마쳤다. 이나라는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들고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익숙해지는 게 아니라 이런 환경을 바꾸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가치를 외적인 조건으로 판단하지 않는 것부터 말이죠.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고 주변 사람들은 조용히 그녀의 말을 들었다. 지호는 그 순간 그녀가 얼마나 강인한 사람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가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 자신의 잘못이라는 죄책감이 마음을 짓눌렀다. 그는 그녀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었지만 지금 그 진실을 말하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질 것을 알기에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다. 행사가 끝난 뒤 지호는 이나라를 집에 데려다주며 말했다. 오늘 정말 대단하셨어요. 그 사람들에게 당신이 얼마나 멋진 사람인지 보여주셨죠. 이나라는 피곤한 듯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하지만 그런 자리는 저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서 있는 세계와는 너무 다른 곳이니까요.
지호는 그녀의 말을 듣고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는 그녀의 말이 옳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내기가 그녀를 더 깊은 상처로 이끌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외면할 수 없었다. 며칠 후, 이나라는 우연히 지호의 친구들과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다. 그들은 여전히 내기를 농담거리로 삼으며 웃고 있었다. 그녀가 그렇게 쉽게 넘어갈 줄 몰랐어. 지호, 이제 거의 다 된 거 아니야. 그 말을 듣고 이나라는 숨이 멎을 것 같았다. 그녀는 그동안 그의 진심을 믿고 있었지만 그의 행동이 단순한 게임의 일부라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그동안 자신이 바보처럼 그의 계획에 놀아났다는 생각에 분노와 슬픔이 뒤섞였다. 그녀는 지호를 찾아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이 모든 게 내기였나요? 제가 당신과 함께한 모든 순간이 다 거짓이었나요? 지호는 그녀의 눈빛을 마주하며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침묵했다. 그 모습만으로도 이나라는 모든 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 그녀는 흔들리는 목소리로 마지막 말을 남기고 돌아섰다. 당신은 제게 가장 끔찍한 배신을 했어요.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아요. 지호는 그녀가 멀어지는 모습을 보며 스스로를 자책했다. 그는 처음엔 단순히 내기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된 자신을 깨달았다. 그러나 그 진심을 말하기에는 너무 늦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나라는 그의 배신으로부터 벗어나 자신을 지키려고 하지만 지호는 그녀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 모든 것을 걸고 노력하게 된다. 강지호는 이나라가 떠난 뒤 깊은 후회와 공허함 속에서 허우적거렸다. 그녀의 마지막 말이 그의 마음을 꿰뚫으며 끊임없이 되풀이됐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저지른 행동의 무게를 진정으로 실감하고 있었다. 그녀를 잃었다는 사실이 단순히 내기의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을 잃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이 그를 무너뜨렸다. 며칠간 지호는 회사 일에도 집중하지 못하고 방 안에 틀어박혀 있었다. 친구들로부터 온 연락도 무시했고 심지어 그의 아버지가 직접 전화를 걸어 왜 회사 회의에 나오지 않는지 따져 물었을 때조차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단지 자신이 어떻게 이 지경까지 왔는지 되새기며 끊임없이 자책했다. 그러나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지호는 이렇게 후회만 하고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이나라에게 상처를 준 자신의 행동을 바로잡고 싶었다. 그녀가 다시는 자신을 믿지 않을 거라는 걸 알면서도 진심으로 사과하고 그녀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돕고 싶었다. 그녀의 삶에서 완전히 사라져야 할지라도 그는 마지막으로 그녀를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결심했다. 지호는 이나라의 서점을 찾아갔다. 그러나 그녀는 그를 보자마자 단호히 말했다. 여기 오지 말아주세요. 더 이상 당신을 보고 싶지 않아요. 지호는 그녀의 말을 듣고 한 발짝 물러섰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했다. 이건 당신을 괴롭히려는 게 아닙니다. 제가 저지른 일에 대해 사과하고 싶어요. 그리고 당신의 서점을 돕고 싶습니다. 그것만이라도 받아주세요. 이나라는 그의 말을 듣고 깊은 한숨을 쉬었다. 당신이 저를 돕는다고 해서 제가 느낀 배신감이 사라질 것 같나요? 제가 어떻게 당신을 믿을 수 있겠어요? 지호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당신이 저를 믿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저는 단지 제가 했던 일을 조금이라도 바로잡고 싶을 뿐이에요. 그는 그녀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서점에서 나갔다. 그러나 그의 결심은 변하지 않았다. 그는 서점 근처의 부동산을 찾아가 이나라의 서점을 지탱하기 위해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비밀리에 제공하기 시작했다. 그의 목표는 그녀가 경제적 부담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서점을 운영하며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었다. 그동안 지호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더 큰 변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했다. 그는 자신의 재산과 권력을 어떻게 더 의미 있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는 아버지와의 대립을 피하지 않고 회사의 운영 방식을 재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더 이상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 살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방향으로 기업의 방향을 바꾸고자 했다. 한편 이나라는 자신의 서점이 점점 안정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새로운 손님들이 늘어나고 서점의 재정 상황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이 변화의 배경에 지우가 있다는 사실을 직감적으로 깨닫기 시작했다. 그가 직접 서점을 방문하지는 않았지만 그녀는 그의 흔적을 곳곳에서 느낄 수 있었다.
어느 날, 이나라는 지호가 비밀리에 자신을 돕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녀는 그에게 화를 내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동시에 그의 진심을 이해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다. 그는 여전히 그녀에게 배신감을 안겨준 사람이었지만 그가 자신을 돕기 위해 보여준 행동은 단순한 죄책감 이상의 것처럼 보였다. 며칠간 고민한 끝에 이나라는 지호를 직접 만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그의 진심을 확인하고 싶었고 그가 왜 이렇게까지 행동하고 있는지 알고 싶었다. 그녀는 그를 찾아가 물었다.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제가 당신을 용서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면서도요. 지호는 그녀의 질문에 진지하게 대답했다. 당신이 저를 용서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이 행복해지길 바랍니다. 당신이 제게 보여준 모든 것들이 제 삶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당신은 제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해준 사람입니다. 이나라는 그의 말을 듣고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그의 행동이 진심이라는 것을 느꼈지만 그녀의 마음속 깊은 상처는 여전히 아물지 않았다. 당신이 변하고 있다는 건 알겠어요. 하지만 그게 저에게는 더 큰 혼란이에요. 당신을 믿고 싶지만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지호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시간이 걸려도 괜찮습니다. 제가 변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당신에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될 수 있다면요. 그들의 대화는 오래 이어지지 않았지만 그날 이후 이나라는 그의 진심을 조금씩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완전히 마음을 열지 않았지만 그의 변화를 지켜보며 그가 진정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 그녀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 지호는 계속해서 자신을 바꾸고 있었다. 지호는 자신의 삶에서 더 큰 변화를 이루며 이나라에게 신뢰를 회복할 기회를 찾는다. 하지만 두 사람의 관계는 여전히 불안정하고 새로운 장애물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 강지호는 이나라에게 조금씩 자신의 진심을 보여주기 위해 꾸준히 노력했다. 그의 삶은 점점 변화하고 있었고 그는 과거의 자신과는 다른 사람이 되어가고 있음을 느꼈다. 이나라는 여전히 그를 완전히 신뢰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행동에서 진심을 조금씩 읽어가며 마음의 벽을 조금씩 허물기 시작했다. 어느 날 이나라는 자신이 주최하는 작은 책 모임에 지호를 초대했다. 이 모임은 그녀가 서점을 통해 꾸준히 이어온 지역사회의 한 부분으로 단골 손님들이 서로의 생각을 나누며 책에 대해 이야기하는 자리였다. 지호는 처음엔 이 초대가 다소 의외라고 생각했지만 이나라의 신뢰를 얻기 위한 기회라고 여겼다. 모임 당일 지호는 약간의 긴장감을 안고 서점에 도착했다. 이나라의 단골 손님들은 그를 낯설게 바라보았고 그의 고급스러운 외모와 차림새는 서점의 소박한 분위기와는 다소 어울리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자신을 단순히 관찰하고 있는 그들의 시선에도 불구하고 진심으로 책에 대한 대화를 시작하려 노력했다. 이나라는 그가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한 발짝 물러서서 관찰했다. 지호는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점차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가며 책과 자신의 생각을 공유하기 시작했다. 그는 과거와는 다르게 자신의 의견을 과시하거나 상대방을 설득하려 하지 않았다. 대신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며 공감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이나라는 그가 점점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모임이 끝난 후 이나라는 그를 따로 불렀다. 오늘 꽤 노력하셨네요. 그녀가 말했다. 생각보다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리시던데요? 지호는 웃으며 대답했다. 사실 긴장됐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중요한 자리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해요. 이런 자리는 저에게 새로운 경험이었거든요. 이나라는 그의 말을 듣고 잠시 고민하다가 말했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당신이 이런 곳에서 어울릴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오늘 당신을 보면서 조금 생각이 바뀌었어요. 적어도 노력하고 있다는 건 알겠어요. 지호는 그녀의 말에 진심으로 안도감을 느꼈다. 그녀의 신뢰를 얻기 위해 조금이라도 진전이 있었다는 사실이 그를 고무시켰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그녀와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며칠 후 이나라는 지호에게 자신의 고향에서 열리는 작은 책 축제에 함께 가보자고 제안했다. 이 축제는 그녀의 서점을 처음 시작하게 된 계기이기도 했고 그녀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행사였다. 지호는 그녀의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였다. 그는 그녀의 세계를 더 이해할 기회라고 생각했다.
고향에 도착한 두 사람은 축제의 소박한 분위기 속에서 함께 시간을 보냈다. 이나라는 고향 사람들에게 지호를 소개했고 그들은 지호를 따뜻하게 맞이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이 장소가 자신의 세계와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느꼈다. 이곳은 화려함이나 부와는 전혀 상관없는 진정성과 공동체의 힘으로 유지되는 곳이었다. 축제가 끝난 후 이나라는 지호를 작은 언덕 위로 데려갔다. 그곳은 그녀가 어린 시절 자주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냈던 장소였다. 그녀는 그곳에 앉아 과거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이곳은 제가 어렸을 때 많이 오던 곳이에요. 책을 읽으며 세상과 단절된 느낌을 받곤 했죠. 그때만큼은 모든 게 단순하고 아름다웠어요. 지호는 그녀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으며 물었다. 그런데 왜 서점을 시작하게 되셨나요? 단순히 책을 좋아해서였나요? 이나라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책이 저에게는 보피처였어요.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이곳에서 책을 읽으며 위안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런 공간을 만들어주고 싶었어요. 책은 단순히 글자들의 지팔이 아니라 사람을 치유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다고 믿어요. 그녀의 말에 지호는 깊은 감명을 받았다. 그는 지금까지 자신의 삶에서 그런 순수한 열정을 가져본 적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세계는 항상 경쟁과 이익으로 정철되어 있었고 진정으로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일을 해본 적이 없었다. 그는 그녀가 가진 열정을 존경하게 되었고 그녀와 함께하며 자신의 삶도 다시 정리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이나라는 여전히 그의 과거와 내기에 진실을 완전히 잊을 수 없었다. 그녀는 지호가 변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지만 그가 정말로 자신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했다. 그녀는 여전히 그와의 관계에 대해 혼란스러웠고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다. 그날 밤 지호는 혼자 숙소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그는 이나라와의 시간을 통해 자신이 변하고 있음을 느꼈지만 그녀가 느끼는 상처를 완전히 치유할 방법을 찾지 못했다. 그는 그녀를 위해 무엇을 더 할 수 있을지 고민하며 밤을 지새웠다. 지호는 이나라의 신뢰를 완전히 회복하기 위해 새로운 결심을 하게 되고 그녀가 꿈꾸는 세상을 실현하기 위해 함께 나아가기로 한다. 하지만 두 사람의 앞에는 예상치 못한 장애물이 기다리고 있다. 강지호는 이나라와의 고향 여행 이후 그녀와의 관계가 점점 더 깊어지고 있음을 느꼈다. 그러나 그는 아직 그녀의 신뢰를 완전히 회복하지 못했음을 잘 알고 있었다. 이나라는 여전히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의 과거 행동과 내기에 진실을 완전히 잊을 수 없었고 지호 또한 자신이 얼마나 더 노력해야 그녀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을지 알지 못했다. 어느 날 지호는 친구들로부터 초대를 받았다. 그들이 모인 자리는 과거 내기가 처음 시작된 장소와 비슷한 고급 레스토랑이었다. 친구들은 여전히 가벼운 농담처럼 내기를 언급하며 지호가 이나라를 정복했다 하며 비굴은 말을 했다. 이제 그녀는 완전히 너에게 빠졌겠지. 그렇게 안 보이던 내가 결국 해내다니 놀랍다. 지호. 친구 중 한 명이 말하며 비웃음을 흘렸다. 그러나 이번에는 지호가 예전처럼 웃으며 넘어가지 않았다. 그는 차가운 눈빛으로 친구를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다. 그만하자. 나는 더 이상 그 이야기를 농담으로 받아들일 수 없어. 그녀는 그런 식으로 다룰 사람이 아니야. 그의 말에 친구들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들은 지호가 예전과는 다른 사람이 되었음을 느꼈다. 하지만 그 순간 이나라가 이 상황을 목격하게 될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이나라는 우연히 그 레스토랑 근처를 지나가다가 지호와 그의 친구들이 대화하는 모습을 보았다. 그녀는 창문 너머로 지호의 친구들이 자신을 비웃고 있다는 것을 눈치챘고 가슴 깊은 곳에서 다시 한번 배신감이 피어올랐다. 그녀는 도저히 지호를 믿을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이 변했다고 주장했지만 그녀는 그의 친구들 사이에서 여전히 그 내기에 일부러 취급되고 있다는 사실이 용납되지 않았다. 그녀는 레스토랑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났다. 그녀의 마음은 다시 혼란과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그날 밤, 지호는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이나라는 그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 몇 번이고 메시지를 남겼지만 그녀는 응답하지 않았다. 결국 그는 그녀의 서점으로 직접 찾아갔다. 그녀는 그가 들어오는 것을 보자마자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돌아가세요. 더 이상 당신과 이야기할 이유가 없어요.
지호는 그녀의 냉담한 태도에 당황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그녀에게 다가갔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설명할 기회를 주세요. 나는 진심으로 변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이나라는 그의 말을 듣고 차갑게 웃으며 말했다. 당신의 친구들이 아직도 저를 내기에 입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아무리 변했다고 해도 당신이 저를 처음부터 장난처럼 대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지호는 그녀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그는 친구들과의 대화를 이나라가 들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나는 내 친구들과의 관계도 정리하고 있어요.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나는 이제 당신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내가 시작부터 잘못했다는 걸 인정해요. 그것 때문에 당신에게 다시 상처를 준 거라면 정말 미안해요. 이나라는 그의 말을 듣고 잠시 침묵했다. 그녀는 그의 진심을 느끼고 있었지만 여전히 자신이 그를 완전히 용서할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했다.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당신이 변하고 있다는 건 알겠어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제가 당신을 믿으려면 시간이 더 필요해요. 지호는 그녀의 말을 받아들였다. 그는 그녀를 강요하지 않고 그녀가 자신을 믿게 될 날까지 기다리기로 결심했다. 그는 그녀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자신의 삶에서 더 많은 변화를 이루기로 했다. 며칠 후, 지호는 자신의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그는 지역 서점들과의 협력을 통해 문화를 지원하고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사업을 기획했다. 이 프로젝트는 단순히 경제적 이익을 넘어서 진정으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목적이었다. 그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이나라에게 자신의 진심을 증명하고 싶었다. 이나라는 지호의 프로젝트에 대해 알게 되었고 그의 행동이 단순한 죄책감을 넘어 진정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점점 느끼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조심스러웠다. 그녀는 자신이 다시 상처받지 않기 위해 지호와의 관계를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지켜보기로 했다. 그들의 관계는 여전히 불안정했지만 지호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이나라가 자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되었음을 알고 있었고 그녀를 위해 모든 것을 걸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이나라는 그의 진심을 받아들이기까지 시간이 걸릴지라도 그를 완전히 밀어내지는 않았다. 지호는 자신의 삶과 이나라의 신뢰를 완전히 회복하기 위해 더욱 깊은 결정을 내리게 되고 그 과정에서 두 사람의 관계는 예상치 못한 갈등과 도전을 맞이하게 된다. 강지호는 이나라의 신뢰를 얻기 위해 더 이상 망설일 수 없다고 느꼈다. 그녀와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그의 모든 결정을 이끌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실수를 감추려 하지 않았고 자신의 부족함을 솔직히 인정하기로 결심했다. 그녀에게 자신이 얼마나 변화했는지를 증명하려면 단순히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했다. 어느 날, 지호는 이나라에게 연락을 했다. 이번에는 더 이상 변명을 늘어놓거나 그녀의 마음을 설득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진심을 절하기 위한 자리였다. 그는 그녀에게 서점 근처의 작은 카페에서 만나자고 부탁했다. 이나라는 잠시 망설였지만 그의 진심이 느껴져 약속을 받아들였다. 그날 오후, 지호는 약속 시간보다 20분 먼저 카페에 도착했다. 그는 자신이 말할 내용을 여러 번 정리하며 긴장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나라는 약속 시간에 정확히 맞춰 도착했다. 그녀는 여전히 경계하는 듯한 눈빛이었지만 대화에 응하려는 의지는 분명히 보였다. 무슨 이야기든 직접 하겠다고 해서 나왔어요. 그녀가 자리에 앉으며 말했다. 하지만 다시 실망시키면 그걸로 끝이에요. 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진지한 표정으로 그녀를 마주 보았다. 당신을 다시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왜 이렇게 변하고 있는지, 그리고 왜 당신이 저에게 중요한지 솔직히 말하려고 왔습니다. 그는 자신의 과거와 내기에 시작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내기를 했던 이유. 처음에는 그녀를 단순히 장난처럼 대했던 자신의 미성숙함, 그리고 그로 인해 얼마나 후회하고 있는지를 하나하나 고백했다. 이나라는 그의 말을 조용히 들으며 때로는 눈살을 찌푸리기도 하고 때로는 한숨을 내쉬며 그의 고백을 받아들였다. 처음에는 당신을 이길 생각뿐이었어요. 지호가 힘겹게 말을 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얼마나 잘못된 사람인지 깨닫게 됐습니다.
당신은 저에게 단순한 목표나 내기의 대상이 아니에요. 당신은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저를 진짜 사람답게 만들어준 사람이에요. 이나라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는 그의 말을 완전히 받아들이기에는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는 상처가 있었지만 그의 진심이 느껴졌다. 그녀는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다. 그럼 이제 와서 제가 당신을 믿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지호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아니요. 당장 믿어달라고 강요하지 않아요. 하지만 당신이 저를 믿을 수 있도록 제가 계속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신뢰를 얻는데 얼마나 걸리든 상관없어요. 그는 이어서 자신이 최근에 시작한 지역 서점 지원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했다. 이 프로젝트는 단순히 이 나라를 위한 것이 아니라 더 넓은 공동체를 위해 기획된 것이었다. 그는 이 프로젝트가 그녀의 가치관과 철학에서 영감을 받은 것이라고 고백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는 이런 일을 할 생각조차 못했을 거예요. 당신이 저를 변화시켰어요. 이나라는 그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조용히 커피를 마셨다. 그녀는 여전히 확신할 수 없었지만 지호가 정말로 변하려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었다. 그녀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말했다. 당신이 하는 일들이 진심이라는 건 알겠어요. 하지만 제가 당신을 완전히 용서하고 믿는 건 아직 어려워요. 시간이 필요해요. 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당신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존중할게요. 하지만 제가 당신을 위해 계속 노력할 기회를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조심스럽지만 솔직한 분위기 속에서 끝났다. 이나라는 아직 완전히 마음을 열지 않았지만 그의 진심을 느끼고 앞으로의 변화를 지켜보기로 했다. 그녀는 서서히 그의 변화를 받아들이기로 결심했다. 며칠 후, 지호는 지역 서점 프로젝트의 첫 번째 발표회를 열었다. 그는 이나라를 초대했지만 그녀는 올지 확신하지 못했다. 그러나 발표회 당일, 이나라는 조용히 행사장에 나타났다. 그녀는 지호의 연설을 들으며 그가 정말로 자신의 삶을 새롭게 정의하고 있음을 느꼈다. 책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지호가 연단에서 말했다. 책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공동체를 연결하며 우리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이런 가치를 모든 사람과 나누고 싶습니다. 그의 연설이 끝난 후 사람들은 뜨거운 박수를 보냈다. 이나라는 뒤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그녀는 그를 완전히 용서할 준비는 되어 있지 않았지만 그의 진심과 노력을 부정할 수 없었다. 행사가 끝난 뒤 지호는 그녀를 발견하고 다가갔다. 와줘서 고마워요.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나라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 당신이 한 말을 들으니 당신이 진짜 변하고 있다는 걸 조금은 알겠어요. 하지만 저와의 신뢰를 완전히 회복하려면 시간이 더 걸릴 거예요. 지호는 그녀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시간이 주어진다면 저는 기다릴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동안 계속 당신에게 보여줄게요. 제가 어떤 사람으로 변화했는지. 지호는 이나라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더욱 진심으로 노력하며 그녀와 함께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찾기 시작한다. 강지호는 이나라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했다. 그녀와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는 그것이 가치 있는 일이라고 믿었다. 그는 그녀에게 더 이상 자신의 계획을 강요하지 않고 대신 그녀가 그의 변화를 스스로 느끼고 판단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기로 했다. 어느 날 지호는 이나라를 다시 찾아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제 당신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기회를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당신을 돕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냥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더 알고 싶어서요. 이나라는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제가 하는 일을 직접 경험해 보는 게 좋겠네요. 다음 주에 지역 아이들을 위한 북서 캠프가 열리는데 저와 함께 가보실래? 지호는 기쁘게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는 그녀가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지 직접 보고 느낄 기회를 얻은 것이 기뻤다. 북서 캠프 당일, 지호는 이나라와 함께 캠프 장소에 도착했다. 그곳은 자연 속에 위치한 작은 공간으로 아이들이 자유롭게 책을 읽고 토론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었다. 지호는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세계와는 전혀 다른 따뜻함과 순수함을 느꼈다. 그는 자신이 이 자리에서 배울 것이 많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나라는 지우가 아이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려 노력하는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처음에는 어색해 보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는 아이들의 질문에 진심으로 대답하고 책에 대한 자신의 감성을 나누며 점점 편안해지는 듯했다. 그녀는 그가 단순히 그녀에게 잘 보이기 위해 연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캠프가 끝난 후 이나라는 지호와 함께 캠프장 근처의 강가로 걸어갔다. 두 사람은 잠시 침묵 속에서 강물을 바라보았다. 이나라는 그에게 물었다. 오늘 하루 어땠어요? 당신이 보던 세상과는 많이 달랐을 것 같은데. 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진지하게 대답했다. 많이 달랐어요. 하지만 오히려 제가 더 배운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얼마나 좁은 세상 속에서 살았는지를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왜 이런 일을 하는지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나라는 그의 대답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지호가 정말로 변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도 여전히 그의 과거와 자신이 받은 상처를 완전히 잊을 수는 없었다. 그녀는 솔직하게 말했다. 당신이 변하고 있다는 걸 느껴요. 하지만 아직 제 마음속에 남아있는 상처는 당신이 지운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걸 극복하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지호는 그녀의 말을 조용히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이 필요로 하는 시간이 얼마든지 걸려도 괜찮아요. 저는 당신이 저를 믿을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릴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 제가 계속해서 노력할 거예요. 몇 주 후, 지호는 이나라에게 또 다른 제안을 했다. 이번에는 그녀가 주도하는 지역 독립서점 네트워크를 더 확대하는 프로젝트에 함께 참여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단순히 재정적 지원을 넘어 그녀가 중심에 설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싶었다. 이나라는 처음에는 그의 제안이 또 다른 형태의 도움이나 관여가 아닐까 의심했지만 그의 진심을 느끼고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로 했다. 프로젝트는 빠르게 진행되었고 이나라는 새로운 지역 서점을 방문하며 그곳의 주인들과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이 꿈꿔왔던 변화가 현실이 되는 것을 보며 점점 더 자신감을 얻었다. 지호는 그녀가 그런 모습으로 성장해가는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며 그녀를 더욱 존경하게 되었다. 그러나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진행되던 도중 지호의 과거가 다시 그들을 위협하기 시작했다. 그의 친구 중 한 명이 프로젝트를 방해하려는 시도를 했고 이 사건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지호의 내기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되었다. 기자들은 이나라와의 관계에 대해 질문하기 시작했고 그녀는 다시 한번 세상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 지호는 이 사건이 그녀에게 또 다른 상처를 줄 것을 두려워하며 직접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는 공개적으로 자신의 과거를 인정하며 이나라에게 사과했다. 그는 말했다. 저는 제 과거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는 그때와는 다른 사람입니다. 이나라 씨는 제게 변화를 가져다준 가장 중요한 사람이며 그녀를 통해 제가 무엇을 잃고 무엇을 얻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날 이후 이나라는 지호가 자신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하고 있는지를 깨달았다. 그녀는 여전히 그의 과거를 완전히 잊을 수는 없었지만 그의 진심을 믿고 싶다는 생각이 점점 더 커졌다. 그날 밤 이나라는 지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녀는 그에게 말했다. 아직 완전히 용서했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당신이 진심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우리 조금씩 천천히 다시 시작해 볼 수 있을까요? 지호는 그녀의 말을 듣고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물론이에요. 당신이 원하는 속도로, 당신이 필요한 방식으로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저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조금씩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이나라는 여전히 조심스럽게 그의 변화를 지켜보았고 지호는 그녀의 신뢰를 얻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했다. 그들의 관계는 여전히 완벽하지 않았지만 서로의 진심이 점점 더 강하게 연결되어 가고 있었다. 두 사람은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며 미래를 향해 함께 걸어갈 준비를 시작한다. 강지호와 이나라는 서로 천천히 관계를 회복해 가고 있었다. 두 사람은 서로의 감정을 존중하며 급하게 서두르지 않기로 약속했다. 그 과정에서 지호는 자신의 변화를 더욱 깊이 받아들이고
그녀에게 더 나은 사람이 되겠다는 결심을 다졌다. 이나라는 여전히 신중했지만 그의 진심을 느끼며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어가고 있었다. 어느 날, 이나라는 자신의 서점에서 특별한 행사 준비로 분주했다. 그녀는 독립서점을 중심으로 작가와 독자가 직접 만날 수 있는 작은 축제를 기획하고 있었다. 지호는 그녀의 요청을 받고 행사를 위한 재정적 지원과 운영을 도왔다. 하지만 그는 그녀의 일을 지뢰하거나 방향을 정하려 하지 않고 조용히 뒤에서 돕는 역할에 만족했다. 행사 당일, 서점은 지역 주민들로 붐볐다. 아이들은 책 읽기 코너에서 소리내어 책을 읽었고, 작가들은 자신들의 이야기를 공유하며 독자들과 소통했다. 이나라는 바쁜 와중에도 행복한 얼굴로 사람들을 맞이하며 행사를 이끌어갔다. 지호는 그녀의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녀가 이렇게 빛나는 순간을 만들어내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알기에 그는 그녀가 자랑스러웠다. 행사가 끝난 뒤, 이나라는 지호와 함께 서점 뒤편의 작은 정원에서 조용히 차를 마시며 휴식을 취했다. 그녀는 피곤한 듯한 표정이었지만 동시에 성취감에 가득 차 있었다. 오늘 정말 멋졌어요. 지호가 먼저 입을 열었다. 당신이 만든 공간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다는 게 대단해요. 이나라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이런 공간을 꿈꿔왔어요. 사람들이 책을 통해 연결되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공간. 당신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오늘 같은 일은 불가능했을 거예요. 지호는 그녀의 말을 듣고 고개를 저었다. 이건 전적으로 당신의 힘이에요. 저는 단지 당신이 가진 가능성을 조금 더 잘 보일 수 있도록 도왔을 뿐이에요. 그들의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고 두 사람 사이에 쌓였던 긴장은 점점 사라져갔다. 이나는 처음으로 자신이 지호에게 조금 더 마음을 열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깊은 숨을 내쉬며 말했다. 솔직히 말하면 당신을 다시 믿는 게 두려웠어요. 제 자신이 또 실망할까봐. 하지만 오늘 당신을 보면서 제가 조금씩 용기를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호는 그녀의 말을 조용히 들으며 대답했다. 당신이 필요로 하는 시간이 얼마든지 걸려도 괜찮아요. 저는 당신과 함께 할 수 있다면 그게 무엇이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두 사람은 서로의 상처를 조금씩 치유하며 관계를 다시 쌓아갔다. 지호는 자신의 세계를 이나라의 가치와 점점 더 가까이 맞춰갔다. 그는 자신의 회사에서 지속 가능성과 공동체 중심의 경영 철학을 도입하며 더 이상 단순히 돈을 쫓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이나라뿐 아니라 세상에도 보여주기 시작했다. 이나라는 그런 그의 변화를 지켜보며 그의 진심을 점점 더 믿게 되었다. 그녀는 여전히 조심스러웠지만 그와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그의 진정성에 대한 의심이 점점 사라져갔다. 어느 날 그녀는 지호에게 말했다. 당신과 함께한다는 게 이제는 두렵지 않아요. 오히려 당신이 제게 어떤 의미인지 더 알고 싶어요. 지호는 그녀의 말을 듣고 미소를 지었다. 당신이 제 삶에 들어온 이후로 모든 게 달라졌어요. 당신 덕분에 제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었어요. 이제는 당신이 제게 준 모든 것을 돌려줄 차례라고 생각해요. 몇 달 후, 지호는 특별한 장소에서 이나라를 초대했다. 그것은 그녀가 어린 시절 자주 가던 언덕 위의 작은 공간이었다. 그곳에서 그는 그녀에게 말했다. 이곳이 당신에게 중요한 장소라고 했었죠. 그래서 오늘 여기서 제 마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지호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내 그녀에게 건넸다. 당신이 제 삶을 바꿨어요. 당신이 없었다면 저는 지금도 예전의 제가 그대로였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당신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어요. 저와 함께 해줄 수 있을까요? 이나라는 눈물을 머금으며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간소하지만 정성스러운 반지가 들어 있었다. 그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저도 당신 덕분에 많은 것을 배웠어요.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게 저도 기쁘겠어요. 그들은 함께 새로운 여정을 시작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고 과거를 넘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기로 했다.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히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성장과 변화, 그리고 진정한 용서와 신뢰를 찾아가는 여정이었다. 그날 이후, 이나라는 지호와 함께 서점에서 책을 정리하며 이렇게 말했다.
책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어요. 그리고 이제 당신과 함께 우리 둘 다 그 변화를 증명할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지호는 그녀의 말을 듣고 웃으며 대답했다. 그리고 우리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된 거겠죠. 두 사람은 그렇게 함께 미래를 향해 나아갔다. 그들의 여정은 끝난 곳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다.